기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자연자원의 보존 총량을 유지하게 하자는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 촉구 배경은 무엇이고 도입에 어려움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한 위원장에게 힘없고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동식물 멸종뿐 아니라 공동의 집 지구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 지 오랜데요.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입법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일 축구장 10개 면적의 숲이 사라지고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의 현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국에서 사라진 산림 면적만 여의도 면적 256배에 이릅니다. 제주도와 충청남도는 산림 면적 감소가 가장 심각한 적색경보 지역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에 소극적입니다. 자연자원 총량제란 보존해야 할 자연자원의 양을 정한 뒤 개발 사업을 꾸준히 감시 모니터링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자연자원이 훼손될 경우 복구 사업을 통해 자연자원의 총량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환경자원 총량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사라지는 줄도 모르는 채로 손실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자연이 손실되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 자체도 크지만 또 시민들께서 누리는 생태계 서비스도 사라지고 또 기후변화에도 훨씬 취약해지게 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196개 나라는 지난 2022년 12월에 열린 제15차 UN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개발로 인한 자연 손실을 막고 2050년까지 생태계를 회복한다는 더 많은 자연 글로벌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자연자원 총량제를 도입하거나 또 논의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재단법인 숲과 나눔 산하 푸시행동연구소를 중심으로 캠페인과 입법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국회 행동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정당은 물론 입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단법인 숲과 나눔 산하 풀시행동연구소의 신재은 캠페이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 자연자원 총량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제도가 꼭 도입돼야 하는 이유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그 지구생물 개체군의 규모가 약 69%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식지의 손실과 훼손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서식지 하면 국립공원이나 멸종위기종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사실은 좀 시민들의 관심을 덜 받는 그런 생태계도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손실을 조금 더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또 복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후변화 부분에서 약간 탄소 중립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생물 다양성 부문에서는 네이처 포지티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제사회 질서가 되고 있고요. 이걸 이행하기 위한 관리 도구가 자연자원 총량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자원 총량제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모범적인 해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99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2018년 기준으로는 미국, 독일, 중국과 같은 35개국 이상이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운영 사례는 독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독일의 자연 침해 조정 제도, 즉 자연을 침해한 만큼 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 예측되는 그 생태계 파괴의 영향을 정량화한 다음에 이 영향을 이 구간 안에서 보호구역을 최대한 회피하고 또
또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영양에 대해서는 공법 등을 통해서 영양을 최소화한 다음에 그래도 남아있는 영양을 다시 복원하고 상쇄하는 과정을 통하게 되는데요. 이런 복원을 통해서도 상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약 제곱미터당 최대 370만 원까지 부담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금을 최소화하려면 앞 단계에서 복원과 상쇄, 최소화, 회피를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경제적인 논리보다 자연을 보호하겠다는 그 의지가 더욱더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에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이제 동력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반발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것 같습니다. 자연을 보전하면 이제 최대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동식물들이 주가 될 텐데요. 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관심이 덜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를 좀 적극 주장해야 되는 환경단체들도 이런 상쇄제도가 약간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개발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총량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이제 그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난다거나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을 좀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연유로 사실은 이제 이전 정부에서 역대로 늘 국정과제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 시민들께서 이제 숲이 갖고 있는 대기질을 좀 개선한다거나 홍수 피해를 줄인다던가 폭염을 완화한다던가 하는 그런 류의 이제 그 생태계 서비스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숲세권 아파트가 인기를 걷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맥락이고요. 또 한편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자산을 얼마나 손실되는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상쇄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제도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달라진 분위기를 통해서 좀 제도가 한 발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데 10년도 채 되기 전에 우리 지구가 잘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체감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자연자원 총량제를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도 있을 거겠고요. 또 어려움들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도적으로는 이제 도시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절하게 담아내는 법정계획의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개발로 인해서 예상되는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생태 현황 지도라던가 시민과학 데이터처럼 좀 기초 데이터들을 충실하게 만들고 또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도시계획과 동등한 수준의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게 법제화되기도 했고요. 또 도시생태 현황 지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이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런 제도적인 토대도 어느 정도는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토대가 마련이 되고 있고 우리의 인식도 한층 더 나아가야겠죠. 자연자원 총량제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 자연자원 총량제도는 네이처 포지티브를 이행하기 위한 굉장히 효과적인 관리 수단인데요. 사실은 아주 강력한 규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자연이라고 하는 네이처 포지티브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더불어서 이런 생태 보전에 대해서 생태 보전의 주체에게 조금 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인센티브 정책이 규제와 함께 좀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규제와 함께 인센티브도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규제하면 일단 그 어감 자체가 참 답답하고 갑갑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더 진보된 남날을 위해서 나아가려면 그런 답답함을 조금 더 견디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발걸음을 옮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풀시행동연구소 신재은 캠페이너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인사차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목소리를 많이 내지 못하는 작은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오늘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정 대주교는 지난해 말 정의채 몬시뇰 선종 때 한 위원장이 조문을 와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피습을 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안부를 물으며 함께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주교는 정치인 피습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들도 갈라져 있다고 우려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쪽에서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주교님이 말씀해 주신 포용의 자세를 더 잘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아울러 한 위원장에게 힘없고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들 소리 듣고 또 특히 이렇게 힘없고 평상시에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내지 못하시는 않으시는 분들 작은 목소리에도 함께 경청해 주시는 또 그런 또 정치가 계속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힘 있는 다수는 어차피 그렇게 대변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고요. 힘없는 소수를 대변해야 하는 게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오늘 환담에는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정영진 신부와 문화홍보국장 최광희 신부, 국민의힘에선 김상훈 의원과 김형동 의원, 김민수 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평생을 주님께 봉헌하기로 약속하는 거룩한 예식인 종신서원식이 어제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에서 거행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5명의 수녀들 모습을 남창호 기자가 영상뉴스로 담았습니다. 동방박사에게 길잡이가 되었던 밝은 별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면 그보다 값진 일이 없을 겁니다. 좀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면서 기꺼이 살아갈 실천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반짝이는 별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정결과 순명과 청빈의 삶을 받아들이고 종신토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영원하신 임금님의 배필인 이 반지를 받으십시오. 신랑에게 순결한 사랑과 신의를 지켜 영원한 기쁨의 혼인잔치에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을 공포해달라며 영하의 날씨에 삭발식을 하고 15,900배 절을 올리며 철야 행동에 나섰다는 소식, 지난 22일 클로징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결국 거부권 행사로 답했습니다.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유가족들은 오직 진상규명을 바랐는데 정부가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늦가을 이태원 골목에서 차디차게 식어간 사람들. 유가족들마저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차가운 길 위에서 여전히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